북측이 개성공단 개발을 계속하겠다며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또한 향후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이는 남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월 광공업 생산이 전년 대비 19.9%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회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는 넉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이석채 KT 회장은 오늘 대중교통수단에 무선 인터넷 존인 흑앤쇼존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올해와 내년에 급속한 경기 회복세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의 경제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네, 라스트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가 1.1%대 그리고 코스닥은 2.1%대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아주 화끈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코스피가 1640선에 올라섰습니다. 코스닥은 아슬아슬하게 490선 아래에 머무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오늘 장 중에 외국인들이 매수를 좀 했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좀 불안한 심리를 읽을 수 있었는데 후반부에 급속히 매수세를 늘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800억 원 넘게 거의 1,900억 원 가까이를 현물시장에서 순매수를 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여전히 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은 열심히 이익 실현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현재 주식시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가 높을 때는 1740까지 올랐다가 또 1560까지 내려왔었던 불안했던 5월장이 이제 저물었는데요. 그래도 악재에 대한 내성은 쌓이면서 양시장 모두 4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현재는 코스피 18포인트 오르면서 1641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1625포인트에 출발했습니다. 오전 중에 잠시 하락하긴 했지만 외국인 쪽에서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 매수 물량이 거세게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흐름을 바꿨습니다. 오늘 1.14% 오르면서 164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이 다시 매도로 흐름을 바꿨는데요. 개인이 788억 원 정도, 기관이 300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이 1,895억 원 정도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10포인트 오르면서 489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출발은 481포인트에 출발했었죠. 시초가가 박스권 하단 라인을 지지해주면서 꾸준하게 상승세 유지했습니다. 오늘 2.17% 상승 움직임 489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투자 주체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면 개인이 8억 원 정도 소폭으로 매수했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110억 원 정도 큰 폭으로 매수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58억 원 정도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외환시장에서도 스페인 악재에 대해서는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역외 환율이 앞서 오르면서 상승 압력을 작용했지만 그래도 월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쏟아지면서 1,200원대 아래에서 움직였다가 다시 1,200원에서 좀 소폭 움직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7원 60전 오르면서 1,202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도 한번 살펴보면 1,224원에 출발했었죠. 큰 폭으로 올랐다가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1,200원대 초반에서 등락의 횡보 움직임을 보여주다가 0.64% 상승 1,202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코스피 종목들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IT 업종들이 그나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약보합에 마감했고요. 현대차, 자동차 업주 강세에 1.8% 정도 올랐습니다. 한국전력이 1.3%, 신한지주는 2% 올랐습니다. 현대모비스 역시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KB금융 역시 강보합, LG화학이 1%, LG전자는 1.9% 올랐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보면요. 서울반도체가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역시 1.9% 강세 이어졌고요. SK브로드밴드가 3.6% 올랐습니다. 다음은 검색과 모바일 부분의 성장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증권사의 호평에 8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CJ유식등이 강보합, 동세 역시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네오이즈게임즈 월드컵을 앞두고 4.8% 올랐습니다. SK컴즈 역시 9%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 업종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업계에서 자동차 업체에 대한 실적 호평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동차주들 모두 올랐습니다.
현대차가 1.8%, 기아차가 강보합에 마감했고요. 그 가운데 쌍용차는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는데요. 르노니산의 피인수 기대감에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우차 판매도 역시 11.9% 동반해서 상승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또 한 가지 자동차주들 오늘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세제 혜택 기대감에 모두 올랐는데요. LS산전이 2% 올랐고요. 삼성그룹 옵틱스가 7.3%, AD모터스가 5%, M&M은 8% 급등했습니다. 또 한 가지 업종 지수로 봤을 때는 통신업종들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하반기 업황 기대감에 모두 상승했습니다. SK텔레콤이 2.5%, KT가 1.4% 올랐는데요. KT는 또 다른 개별적인 호재도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와이브로 전문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에 관련 와이브로 업종까지 많이 올랐는데요. 에이스테크가 13%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아미노로직스가 9%, 미다스 역시 9%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늘 또 한 가지 우주항공주들도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나로 재발사를 앞두고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한양ENG가 14%, 한양디지텍 역시 14%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퍼스텍이 11%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시를 위로 끌을 만한 호재는 그래도 충분하진 않은 상황이지만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스 성공 전략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장 전략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장 어떻게 마감됐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내일 투자 전략까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현대증권 투자전략센터의 이 류용숙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코스닥 쪽 상황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오늘 거래소 시장은 1.14% 그리고 코스닥 시장 거의 2배인 2.17% 올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1,640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490에 근접을 했고요. 오늘 환율은 그렇지만 7원 올랐습니다. 1,200원을 다시 회복했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의 지속성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도한 것은 건설 업종이 하고요. 그다음에 방어적 성격이 같은 통신업종이 낙폭과대 인식에 따라 크게 반등을 했고요. 특히 그룹주 중에서는 두산그룹주가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효성과 같은 낙폭과대주 역시 오늘 7% 이상 오르면서 낙폭과대주가 오늘 기술적 반등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거래소 시장에서 보면은 상승 종목이 600, 하락 종목이 200 종목이어서 종목별로 반등이 시도된 걸 알 수 있겠는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GS건설 등 건설업종인데요. 아무래도 그 남강토건 등 일부 루머나 그 PF 처리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빠졌던 건설주가 오히려 이를 계기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기대와 월말에 유입된 그 기관성 매수에 의해서 오늘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SK텔레콤, KTNG 등 방어주 주식이 상승했는데요. 이는 그 오늘 발표된 경기 선행지수가 4개월째 하락하면서 경기 하락 사이클의 초입에서 중반부로 이동한다는 가운데 오히려 방어주적인 SK텔레콤과 KTNG가 올랐다는 점은 시장의 한계성을 일부 반영하는 상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장중에는 베이시스가 전일 마이너스 0.8에서 오늘 마이너스 0.2와 0.3까지 올라오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는데요. 종가에는 오히려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3으로 더 확대되면서 프로그램 매수 기대가 단기적이었음을 보여줬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오늘 한 1,900억 정도 매수했는데 막판에 1,500억 이상 일시에 매수함으로써 지난주 금요일과 비슷한 장 막판 매수세가 들었는데요. 이는 그 순매도는 어느 정도 안 했지만은 기술적인 매수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그 입장은 중립으로 돌아가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는 일단은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외국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우리 시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찾아올까요? 예, 이제 외국인 매수의 근간은 이제 그 유동성 측면하고 매크로 측면에서 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제 변수는 MSCI 코리아의 MS 지수에 이제 한국이 편입되느냐 여부냐는 이제 하나의 변수가 되겠고요. 유동성 측면에서는 환율이 그 유로화 약세가 일단 진정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달러 캐리드 청산이 마감되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아시아 통화가 재차 강세를 보이는 환 메리트가 부각되는 거하고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유로화 약세의 저지가 제일 중요한데 현재로서는 가장 피크점은 스페인 채권 만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인 매수로 돌아올 수 있는 유로화 약세가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의 정점은 아마 6월 후반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매크로 측면에서 본다면은 외국인의 본질적인 순매수는 아무래도 그 미국 중심이든 한국 중심이든 간에 올해 한 매크로 중반부가 넘어가는 3분기 중반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MSCI 코리아 아메스 지수에 대한 것이 6월 중순에 발표했는데요. 이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들어오기에는 적어도 1, 2개월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다시 주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해외 쪽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소식도 잘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미국장 오늘 밤은 또 휴장이고요. 뭐 여러 가지 변수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도 이게 또 한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변수들 많은데 어떤 부분을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뭐 미국장은 휴장을 하기 때문에 오늘 어떤 면에서는 우리 증시가 좀 편했던 이유는 내일 증시가 조금 휴장이었다는 측면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일 이제 6월달이 장이 시작되는데요. 내일 당장은 아침 한 10시 정도에 발표하는 중국의 PMI 지수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내일 밤에는 오히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중국의 제조업과 미국의 제조업이 계속 확장 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IT와 자동차 업종의 그 매기 흐름하고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PMI 지수와 ISM 미국 지수가 이전보다는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도주의 반등에도 한계가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지수는 200일선 또는 120일선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200일선 현재 1650선 그리고 120일선은 1665포인트인데요. 이런 경기적인 요인을 얘기하는 중국의 PMI 지수나 ASM 지수가 하락했을 경우에 아무래도 200일선 또는 120일선이 반등의 저항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로 내일 발표하는 PMI 지수와 내일 밤 발표하는 ISM 지수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투자 포인트가 없다면 매수도 들어오지 않는 법이죠. 그렇다면 우리 시장 투자 전략은 어느 방향으로 세우는 게 좋을까요? 예, 오늘은 조금 기술적 반등의 성격이 좀 많이 짙다라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중요한 건 1650과 1660의 통과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내일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내일 저항선인 120일선과 200일선의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을 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매크로 측면이라든가 현재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좀 해소 정도가 좀 더 진행이 돼야 되지만 현 상태로 본다면은 그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동 시도에 대한 간헐적인 시도의 쪽에 무게를 맞춰서 추세로의 지수 복원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현재와 같이 낙폭과대 중심의 종목의 선별적인 대응 자체가 유효한 장세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수급적에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냐 아니냐가 중요한데요. 현재로서는 프로그램 매수 유입 여건은 지속성은 결여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유입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주의 낙폭과대가 시장에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조금 소형주 중심의 시장에 좀 포점을 맞추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형주 쪽에 대한 관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우리 증시를 살펴보면 이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그리고 또 반등을 할 때에서는 좀 빠르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요. 앞으로 또 2분기 어닝 시즌을 또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 이 대형주에 대한 관심을 접어두기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의 차이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철저하게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주가가 하락했느냐와 6월에 예정돼 있는 각종 구조조정 현안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닝에 대한 대형주의 상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무래도 6월 중후반부에 실제적인 기업 이익 추정치가 얼마큼 변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기업 이익이 증가와 안정세를 보이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확인될 수 있는 6월 후반부 정도에 아무래도 대형주의 그동안 주도주를 할 수 있는 대형주의 새로운 매기 이전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며 개성공단 내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는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을 관리하는 북측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어제 개성공단 지구 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같이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개성공단 설비와 물자 반출은 개성공단 내 세무서를 경유한 후에 가능하다며 5개항의 반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북측의 이 같은 통보는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것보다 관련 설비의 반출을 까다롭게 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이 올해와 내년에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의 잠재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경제협력 개발기구 회원국의 중장기 경제 전망을 담은 베이스라인 시나리오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1년 한국의 평균 잠재 성장률은 4%를 기록하며 조사 대상 30개국 중 가장 높았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2%보다도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에 이어 슬로바키아와 터키, 호주, 폴란드 순으로 잠재 성장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부터는 한국의 잠재 성장률도 크게 후퇴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2012년에서 2025년 한국의 평균 잠재 성장률은 2.4%로 OECD 회원국 중 7위였습니다. 산업 생산이 10개월 연속 증가하며 경기 회복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4월 광공업 생산은 작년 같은 달보다 19.9% 늘어나 10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전월인 3월보다는 0.2%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4월 선행종합지수의 전년 동월비는 지난 3월보다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기 선행지수가 넉 달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 회복세마저 둔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4월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1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등으로 무선 인터넷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석채 KT 회장은 오늘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지하철 전동차와 버스, 유람선 등 대중교통수단에 무선 인터넷존인 쿠겐쇼존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는 와이브로를 와이파이 신호로 변환해주는 장치인 이른바 에그를 설치할 계획이며 유람선에는 이미 어제 쿠겐쇼존을 구축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 등은 오는 10월이면 무선 인터넷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KT는 이와 함께 구글의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인 넥서스 1을 6월 말 국내에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LIG 투자증권 컨소시엄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2차 미분양 니츠펀드 금융주관사로 선정됐습니다. 미분양 니츠펀드는 총 1조 원을 투입해 미분양 주택 5천 가구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LIG증권은 이번 주관사 선정으로 조만간 미분양 펀드 1호 설립을 추진하게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연말까지 스마트폰을 이용할 경우 주식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스마트 프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또한 7월 30일까지 안드로이드 폰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주식 거래를 하면 단말기 할부금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무료 제공 이벤트로 벌입니다. 동양종합금융증권이 6월 1일부터 롯데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롯데 ATM 제휴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동양종금증권 고객은 롯데 ATM 로고가 새겨진 자동화 기기에서 현금 입금 및 출금, 당행이체, 잔액 거래 내역 조회 서비스를 24시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이 인터넷을 통한 환전 송금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 영업시간에만 이루어지던 환전 송금 서비스가 앞으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확대되며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환전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환전이 가능한 통화에 홍콩 달러화와 태국 바트와 싱가포르 달러 등이 추가됐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상승장 속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시아 지역도 나란히 상승 추세를 걷는 모습이 확인이 됐는데요. 일본 증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0.06%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9,768선에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중국 증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역시 나흘 연속 상승세를 걷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후반부에 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1.2% 정도 내리면서 현재 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627선에서 머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순매수 기조를 이틀 연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세 전환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시장을 녹화할지 6월 증시가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여부들도 한번 잘 체크해 봐야 되겠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